땅을 있는 다시 뭐라 했지? 다시 한 번만 다시 할게. 랑아 독서미술.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미술 랑아쌤입니다. 오늘 함께할 그림책은 위대한 건축물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주 오래전 옛날 사람들이 사나운 짐승이나 혹독한 날씨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건축물,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대를 올라오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건축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양한 건축물들은 종교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 건축물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설명을 해주어서 위대한 건축물들을 더 자세히 알고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랍니다. 위대한 건축물들. 인류 최초의 집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시원한 갈대로 만든 집, 그리고 눈으로 만든 이글루, 나무 위에 만든 집, 진흙으로 만든 집, 이렇게 주변의 재료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집을 만들면서 최초의 집이,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대요. 역사상 최초의 건축가라고 불릴 수 있는 이모테프가 만든 피라미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돌로 만들어진 계단식 피라미드라고 해요.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인인 페리클레스가 만든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은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쳐졌다고 해요.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은 비잔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성당인데요. 신성한 지혜라는 이 성당의 이름의 뜻처럼 굉장히 과학적이고 건축 양식이 뛰어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해요.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가 들어왔을 때 성 베드로 바실리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황은 새로운 성당을 지을 계획을 하고 디자인을 모집했는데 굉장히 멋진 도무롭고 웅장한 디자인의 성 베드로 성당이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어지기 시작했대요.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가 이 성당을 만들 때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성당을 완성하는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대성당 안에는 굉장히 유명한 피에타라는 그런 조각 작품도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오면 황제 이반 4세가 타타르족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굉장히 크고 장엄한 성당을 지을 것을 명령했대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샹크트 바슬리 대성당이었어요. 양파 모양의 돔이 가장 눈에 띄는데 무거운 눈이 잘 미끄러지도록 디자인된 거라고 해요. 전제 정치로 왕의 권력이 굉장히 높았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는 베르사유 궁전을 세워서 왕의 권력을 과시했다고 해요. 정원의 길이가 400m에 이르렀는데 루이 14세는 이 정원에서 3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70m 길이의 호화로운 거울의 방은 화려한 로코코 양식 거울로 이 궁전 내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방이래요. 인도의 타지마할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름이 나 있는데요. 무굴 제국 황제 샤자한이 자신이 사랑했던 여왕 뭄타즈 마을의 무덤으로 세워준 것이래요. 철과 산업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에펠탑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물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대요. 에펠탑을 디자인했던 에펠은 현재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디자인했대요. 자유의 여신상은 91m의 높이로 되어 있지만 에펠탑과 같은 강철 골격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대요.
1950년대 이후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여러 나라에서 높은 건축물들을 짓고 있어요.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자신의 지위와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 높은 빌딩과 탑 건축물들을 짓고 있는데요. 과학적인 공법을 이용해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대요. 이 책의 저자는 앞으로의 건축가들은 더욱더 빈틈없고 능률적으로 설계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과 자연과 환경이 하나가 되어서 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 책은 마무리되고 있답니다. 책 잘 보셨나요? 이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건축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어떤 건축물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나라면 어떤 건축물을 짓고 싶은지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다양한 건축물을 표현해보는 그런 수업을 해보았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표현 기법을 해보았어요. 4가지의 재료로 표현 기법을 해보았는데요.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 기법은 물감 액자 건축물이에요. 바탕은 물감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았고, 건축물은 사인펜만 이용해서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우드락 판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드락 판이 없으면 도화지에다가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물감을 준비하셔서 여기에다 물감을 조금씩 부어 놓을 거예요. 물감을 이렇게 작은 점으로 여러 군데 짜 놓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직접 짜도 되고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짜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종이 접은 거나 아니면 우드락 조각을 이용해서 이 물감을 섞어주면서 우연의 효과로 나온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감을 섞으면서 수채화나 크레파스로 했던 바탕과는 또 다른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의 바탕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바탕을 다 만든 다음에는 A4 용지나 도화지를 이용해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축물이나 아니면 이 책에는 없었지만 내가 그리고 싶은 건축물 하나를 연필로 간단히 스케치한 후에 사인펜이나 매직 같은 걸 이용해서 단색으로 자세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려서 이 바탕 위에 올리면 돼요. 아이들의 작품 보여드려 볼게요. 유치부 5살 친구들의 작품이에요. 굉장히 멋지게 물감 바탕을 한 후에 자기가 인상에 남는 건축물들을 떠올려서 이렇게 그림으로 자세하게 표현해서 붙여주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작품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타까워했더니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남겨주기도 했어요. 바탕을 멋지게 꾸며준 다음에 이렇게 A4 용지에 세밀하게 그려서 붙이니까 건축물에 조금 더 집중적인 시선을 주면서 작품을 자세하게 표현해 줄 수 있었답니다. 기법 2번째는 우드락 건축물이에요. 저는 다양한 모양의 우드락 모양을 잘라 놓았는데 아이들이 이 모양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합해서 새로운 나만의 건축물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우드락에 이렇게 목공풀을 바르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이거를 하나하나 어디에 붙일지 생각하면서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도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아요.
5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만들어준 아주 멋진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색깔도 맞추고 모양도 맞추고 창문까지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들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다 만든 다음에는 이렇게 유성 매직을 이용해서 더 바탕을 꾸며주기도 했어요. 다양한 조각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서 이렇게 가득가득 쌓인 건축물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길다란 기둥을 이용한 건축물을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표현기법 세 번째는 높은 건축물이에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루가 다르게 높은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높은 건축물을 우리도 한번 그려보았어요. 평상시에 그리는 스케치북이나 종이의 양식에서 벗어나서 더 높게 종이를 연결해서 붙여준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내가 그리고 싶은 높은 건축물을 그려보았어요. 유성 매직으로 먼저 건축물의 모양을 본뜬 다음에 그 안에 물감을 채색하면서 평상시와는 조금 색다른 그 도화지의 크기에 더 재미있어하고 흥미롭게 건축물을 완성해 주었답니다. 아이들의 작품 보여드릴게요. 5살 남자친구의 그림이에요. 도화지를 더 연결해서 이렇게 높은 건축물을 그려주었어요. 5살 친구들이 이렇게 도화지를 연결해서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림책을 보면서 나도 높은 건축물을 그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건축물을 그릴 때 내가 더 높게 그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높은 건축물을 재미있게 그려주었어요. 미술을 처음 접하는 5살 남자친구의 그림이었는데요. 네모와 동그라미만을 이용해서 멋진 건축물을 완성해 주었어요. 이 건축물을 완성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기뻐했답니다. 표현기법 네 번째는 과자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과자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쑤시개와 산적꼬치를 이용해서 이 과자를 꽂아가면서 입체 건축물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혹시 위험하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주의사항을 주면 아이들이 조심조심 하면서 이 과자를 입체적으로 잘 응용해서 만들어 가더라고요.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쑤시개를 이렇게 과자에다 꽂아주고, 또 다른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원하는 쪽에다가 꽂아준 다음에 과자를 연결해 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물의 모양을 만들어 보았어요. 어떤 건축물이나 집 모양이 아니어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모양,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보면서 재미있는 활동이 되어지면 돼요. 위대한 건축물들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 우리도 다양한 모양의 건축물들을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아이들이 건축물들을 좀 더 자세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독서미술 랑아쌤이었습니다.